예. 자, 오늘 또 적평진전 격국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1장이 용신편이었어요. 논용신. 그러면 2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용신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패한 것.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구하고 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또 설하고에 대해서 또 흉을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또다시 중주자인 설하고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논용신 성패 구응장을 증주하면서 설하고가요, 성패까지만 증주를 해놓고요, 예, 성패까지만 해놓고 용신 변화절을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구응장을 넣고요, 또 다시 자 보세요, 용신 변화절, 논용신 변화, 이거를 또 넣어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패와 구응장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용신 변화를 떡하니 넣어놓고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논용신 성패 구응 했으면 성과 패와 구와 응을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기껏 잘 나가다가 하위패까지는 돼 있어요. 그러더니 떡하니 용신변화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용신변화절에서 또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례명절을 넣어놨어요. 예, 원문엔 절대 사례명절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사례명절 넣어놓고 떡하니 또 뭐죠? 아, 하위구응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구응장이 나와요. 그래 놓고 다시 논용신 변화를 또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 사례명조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것을 원 위치로 시켜놓기 위해서 논용신 성패 구응장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용신과 논용신 변화를 사실은요, 용신 변화절이나 논용신 변화나 똑같았겠죠. 그러면 저는 용신 성패 구응을 한꺼번에 성패와 구응을 같이 넣고요, 용신 변화절을 한꺼번에 또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많이 되는 거예요. 참, 단 이게 설하고 무성인지 모르지만 참 희한하게 증주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적천수도 천미와 징의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는 의도를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역평자는 성패장과 구응장을 붙여서 서술하고요, 용신변화절과 논용신변화, 용신변화절이나 논용신변화나 뭐가 틀린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연구하는데요, 이때 되면 용신이 변했다고 해서 사례명절을 누가 해놨을까요? 설하고가 해놨다는 것이죠. 그거 몇 개를 같이 넣고 하는데, 물론 본문에서는 이미 요렇게 돼서 변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실제 명절은 없습니다. 설하고 심여점 선생님께서는요. 근데 설하고가 자기가 변한 걸 자기가 감명했던 그 옛날에 누구의 명절든 끌어다가 사례명절 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우선은 저는 용신의 성패와 구응에 대해서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본래 원문에서도 그렇고요, 사례명조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구응장에는 또 뭐예요? 설하고가 더 넣어놨더라고요, 사례명절. 저는 그걸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에 성패와 구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자, 전심 오로지 찾아라. 용신에 대해서 어디? 월량에서 찾으려는 거예요. 사주로 짝을 지으면 된다. 그럴 때 필요 성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루어졌다는 거죠. 관격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이 재성과 인성을 보면, 그러면
그러면서 무형충파해. 여튼 관격은요, 정관격은요, 형충파해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 그래요. 관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제가 곁다리로 더 해놨습니다. 재생관하고 관생이 나면 재성은 상신이 되고요. 인성은 부신이 돼요. 용신은 그건 뭐예요? 관성이 되는 거예요. 관성이 용신이죠. 예. 이렇게 되면 참 사주가 이런 사주 관격에 인성이 뭐죠? 부신이 되고요. 재성이 상신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주가 참 올바른 사주가 되겠죠. 재생관왕이에요. 재성이요. 관성을 생해서 왕해져요. 재성이 또 식상이 생하는 걸 받아요. 이건 제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강하고 대비에 신강하면서요. 역시 비겁도 같이 끼고 있으면 제격에서 또 인성이 투출하면요. 위치가 어떻게 해요? 타점이라고 해서 적당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수도. 양불상이라는 건 뭐예요? 제극인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요. 인수가 가벼워요. 그런데 투살했어요. 그러면 이건 살인상생이 될 것이죠. 관인쌍전하다. 그래서 일주와 인성이 양왕, 둘 다 왕하고요. 쓸 때 식상 설기를 한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인수가 많은데 재성을 만나. 그러면 제극인을 해서 덜어내주죠. 그런데 재성이 좀 투출해서 뿌리는 약해야 돼요. 안 약하면 어떻게 되냐? 덤벼들죠. 인성을 깨느라고요. 그럼 인격이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뭐 되는 거죠. 식신생재하고 있어요. 식신격에서. 식대 살을 하고 있어요. 무죄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 살을 극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신을 버리고 살을 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인성이 투출해야 돼요. 인성이 투출해서 식신격이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식취설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식취설이라는 것은 식신이 격을 잡고 있는데도요. 살이 좀 강하든지요. 재할 나가는데 살이 좀 강하든지 할 때는 인수를 써갖고 화살부터 하면 오히려 더 좋아져요. 신강에요. 칠살이 제압을 받았어요. 좋겠죠. 뭐 공제요. 살격, 칠살격도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관생제, 이거 상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강하니까요. 칠살 봉제. 이거 보세요. 칠살을 좀 쓸 때 쓰더라도 어떻게 한다? 이건 인수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강해서요? 비겁이 강해서예요. 비겁이 강하면 칠살을 쓸 때도요. 그냥 칠살 쓰지 말래요. 좀 재해서 쓰라고 그래요. 이렇게 심해청 도장은요. 아주 엄격하게 칠살에 대해서는 아주 재해서라. 그러니까 약을 복제해서 쓰듯이 하라는 거예요. 상관생제하고 있어요. 상관이 폐임했죠. 이런 때는 또 눌러준 거 아닙니까? 눌러줬으니까 상관이 왕하면서 뭐예요? 인수가 유근해요. 그러면 아주 대적을 할 만하죠. 그래서 꼭 상관이 왕하면서 일주가 약할 때는요. 투살인, 이건 살인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상관이 또 살을 끼고 있어요. 무재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때는 그래도 상관격으로서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7번. 양인격이에요. 이런 때는 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투출했어요. 재성과 인성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관을 보질 말아야 된다. 왜? 뭘 쓰려고 하니까요. 관사를 쓰려고 그래요. 양인격이란 건 뭐예요? 양간에서 갑병, 무, 경, 임이죠. 이게 5개가. 그러면서 갑목에 몇 월에 태어나요? 미홍월. 병화는요? 임묘진 4호이죠. 5화예요. 또 화토동근이에요. 그래서 5월이에요. 그래 양인이 되죠. 경금은 뭐예요? 신유 6월에 태어나야 돼요. 임수는 뭐예요? 뭐죠? 해자 자월에 태어나야 돼요. 이것을 양인격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겁제격이죠. 겁제격인데 양인이라고 하죠. 겁제라 하지 않고 왜 양인이라고 했냐라고 하면 나의 재성을 뭐죠? 무지막지하게 겁탈을 하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했다. 이게 칼날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칼 들고 쑤시고 들어오는 도둑놈이라는 뜻이죠. 내 재물을
그냥 막 사정없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칼 아무나 드나요? 백정하고 도둑밖에 더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걸러 월급 버스예요. 이건 양반격이에요. 관성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과 인성의 투출에도 좋고요. 재성의 투출하고 식상 만나도 좋고요. 살이 투출했을 때는 제복을 또 시키려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또 제복시키래요. 살을 쓸 땐 제복부터 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걸러 월급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했죠. 이건 좀 양반격이죠. 양인 것보다는 좀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하위패라고 해요. 성패니까 패까지 하죠. 그러고 나서 부응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모자랄 것 같네요. 구응장까지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무엇이 패인고 하니요. 관이 상관을 만나면, 또 그렇지 않으면 형충을 만나면 이 뭐예요? 관격은요 아주 꺼리는 게요. 극을 받든지 형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죠. 관격이 패한다 라는 거예요. 관격이 깨진다, 깨졌다 라는 거예요. 재성이 가벼운, 제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이 가벼운데 비겁이 중중해요. 이게 덤벼들 거 아닙니까? 재성이 제격인데요. 투칠살이에요. 이런 거 되면 결국은 뭐예요? 재성의 힘만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격이 패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수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수격이에요. 봉제예요. 제거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인수가 가벼운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신강한데, 신강에서 인수가 중한데요. 투살. 이건 뭐예요? 괜히 쓸데없이 살이 그 강한 인성만 더 도와주니까 패격이 된다. 인격의 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도 격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식상이 봉살했어요. 살을 만났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살이 식신을 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성을 생하면서 재성을 생한다. 이 식신의 기운을 오히려 빼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재성은 또 뭐예요? 이 식신을 또 사실은 효식을 눌러주죠. 근데 살을 투출했어요. 그러면 이 뭐예요? 편인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신이 패격이 되는 거예요. 칠살이 봉제했는데 또 이거 보세요. 칠살이 봉제를 했는데 무제, 제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칠살은 제하고 써라. 제하고 식신을 하나 끌고 와라라는 거예요. 칠살은 상관은 어떻게든지 뭐예요? 정인을 끌고 들어와서 한 번은 제해서 쓰라라는 거예요. 흉격에 대해서는 항상 제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칠살 패격이다라는 것이죠. 상관격인데요. 금수격의 상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관을 보면 상관했어요. 그럼 관을 보면 뭐예요? 상관한테 깨지는 거, 소용없죠. 격이 이루어지지 않죠. 재성을 생해요. 대사를 했어요.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건데요. 폐인이 되면서 상관이 가벼워요. 이런 때는 신앙하죠. 그러면 상관이 패격이 돼요. 인성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이 가벼워서 그래요. 상관은 좀 폐인이 될 때는 상관이 좀 단단해야 된다. 그러나 월령을 사령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의 기운은 있죠. 그리고 양인격의 무관살, 이건 패격이에요. 양인격의 관살이 없으면요, 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종을 해야 되죠. 그때 종안격이나 종관격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일단 양인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살부터 찾아라라는 거예요. 걸럭올걱격이에요. 무재관이에요. 이거 보세요. 걸럭올걱격은 살을 안 찾아요. 재성과 관성이나 그리고 투살이 냈어요. 저거 그럼 살이 냈으니까 결국은 걸럭격이 더 왕하죠. 그럼 걸럭올걱격이 패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패야라 라는 것이죠. 자, 이 하위 구응에 대해서 참 이걸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한번 해볼까요? 2번, 3번, 4번, 6번, 7번. 결혼. 얼른 하죠. 이 구응장을요. 무엇이 구응인가? 구에서 응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자,
관에서 상관을 봤어요. 이건 반드시 뭐예요? 인수가 투출해서 이걸 풀어줘야죠. 네, 인수가 투출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운데 다리에 끼는 거죠. 네, 그래서 끼는 거죠. 그래서 끼는 게 또 끼는 거지만 일단 상관을 눌러줘야 돼요. 잡살, 살이 또 관격에 끼었어요. 그럼 합살해서 합살을 해버리면 깨끗해요. 관만 하나 유관되면요. 형충할 때요. 회합하면 돼요. 이렇게 합해서 해지 풀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성이 겁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투식, 식신을 해서 이걸 화지, 겁재의 기운을 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관이 재지, 관을 생해서 또 뭐죠? 재성이요. 관을 해서 그걸 눌러줘요. 겁재를요. 봉살, 살을 만났어요. 식신이 제하면 돼요. 살을 만나요. 그러면 생재해 주면 되실 거고요. 혹 재성만 남기고 합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구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성이 재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건 겁재가 와서 풀어주면 되죠. 네, 그래서 되고요. 합재, 그래서 존인, 재성을 합해서 인성이 나누면 되죠. 네. 그리고요, 식상이 편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로 나아가서 성격이 되는 거예요. 네, 살로 나가서. 그럼 이제 이게 바로 기식취살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로 나간다라는 것은 살이 무엇을 성격을 되냐? 살인상생으로다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을 생해서 호식. 그럼 내가 재성이면 이 살을 막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성이 끼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만났어요. 근데 식으로 제하면 되죠. 인성이 와서 호사를 하려고 할 때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살을 보호하려고 할 때는요. 재성이 만나서 거인 존식, 인성을 제거해갖고, 이 인성을 제거해서 식신을 남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호살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요. 살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칠살이 살아나는데 라고 해야 돼요. 상관생재하고 있어요. 근데 투살이에요. 살이 투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껄쩍껄쩍하죠. 그럴 땐 살을 합해버리면 돼요. 상관합살을. 양인이 관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식상이에요. 그럴 땐 인성이 딱 눌러주면 되죠. 이 식상을. 그래서 호지 보호하면 된다. 걸러골ገብ에 관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상관을 만났어요. 그러면 상관이 피합, 합을 하면 돼요. 상관이 와서 어떤 것이 와서 상관을 합을 하면 되죠. 재성이 쓰려고 하는데 살이 있어요. 그런데 살이 또 합해버리면 돼요. 시위 이것을 부응이 되는 부에서 응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발자는 참 결어예요. 이거 심해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발자에 묘하게 쓰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모두 성패와 부응에 있다. 이 성패도 벌써 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중 가운데는 권세가 가볍고 권세가 무거운 것이 있으니 심시 더욱 깊이 이것에 활발하게 학자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학자는 종차시 따라야 된다. 차유시 이렇게 마음속에 남게끔 따라서 능히 어떻게 할 것이냐. 만변 이렇게 만번이나 변하는 가운데서도 융일일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하나의 이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쭉 북돋을 융자거든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융화하다. 즉 명지일도. 명에는 한 가지 도가 있으니 만약 그런 것까지만 알면 석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결어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장 용신변화절이 있죠. 그리고 논용신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변화절에서는 분명하게 심해첨 선생은 이렇게 조금 요렇게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아마 설하고가 자기가 사례한 명소 또 내지는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옛날 명보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거에서 유명한 사람의 명을 갖다가 아마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한 2개 내지 3개를 뽑아서 제가 좋다. 그러니까
설하고가 샘플을 뽑은 것이 좋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 넣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논용신 성패 부흥장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용신 변화절이나 논용신 변화나 한꺼번에 같이 또 묶어서 해드릴게요.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